해킹 당하고 나서 뭔가 좋지는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 예를 들어 백신을 돌리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받았던가 그걸 조사를 했더니 이야 67% 아무것도 안 함. 정보 보안이 유망할까? 요 이야기를 실제 통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보 보안이 유망할까요? 아,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통계로 한번 보죠. 바로 202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T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사는 대상이 누구냐? 저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 이런 거 말고 10인 이상이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6,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조사했냐?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해킹이 일어나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 요거 기본인데 요거는 맞추셔야지. 당연히 해야 되죠. 이제 모 기업에서 안 해가지고 그게 표준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야, 대기업도 저러는데 저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피해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신고를 해야 T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그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피해를 막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해킹 사고를 경험한 기업체 중에서 신고를 한 비율은 19.6%.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고 나서 10명 중에 8명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왜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 가장 많이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규모가 경미하기 때문에. 뭐 해킹 피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버벅였어요. 백신 돌려보니까 악성 코드가 나왔는데 그 악성 코드 지웠어요. 여기만 이 컴퓨터만 그런 거겠죠. 요렇게 생각하고 악성 코드를 그냥 휴지통에다가 넣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피해 규모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해 규모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피해가 이 컴퓨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통해서 2차 피해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플러스 원인을 모르면 또 당하겠죠, 당연히.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침했는데 피토했어. 에이, 근데 뭐 피 정도 토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몸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바로 병원 가잖아. 왜 컴퓨터는 안 그러는 겁니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신고가 복잡하다. 이거는 T사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신고는 복잡하게 하면 안 되지. 저희 당한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와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유가 조금 충격적인데요.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분명 노말틱이 다룰 거고,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신고를 안 했다. 저는 사실 요 마인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두려우면 보안에 투자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해킹 당하고 나서 그래 신고는 안 했다고 쳐. 오케이. 그러면 해킹 당하고 나서 뭔가 좋지는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 예를 들어 백신을 돌리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받았던가 그걸 조사를 했더니 이야 67% 아무것도 안 함. 자, 그러면 그래 이거는 보안 의식이 조금 없었다. 노말틱 같은 사람이 열심히 활동을 안 해서 그래. 사람들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 걸 거야. 그러면 정보 보안이 중요한 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79%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이 0.8%는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80%는 알고 있어. 많은 기업이 중요하대요. 근데 안 정보 보호는 중요해 라고 답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보 보호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55%가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이 예산 확보랑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사실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확보는 세트입니다. 바로 돈이죠. 돈을 써야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고 돈을 써야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오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 돈을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왜 힘들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들대. 그러면 혹시 기업에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몇 명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10명에서 50명 사이에서는 1.1명, 50에서 249명은 0.8명, 250명이면 2.7명. 조금 아쉽긴 합니다. 250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면 진짜 사람을 구하기 힘들구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보안 인력이 진짜 없구나. 그러면 정보보호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먼저 물어봤어요. 정보보호 인력 불러 나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줬냐? 100원이라도 썼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50%. 예산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50%인데 이 한 명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예산 얼마 쓰는데? 1년에 500만원 미만이 75%. 1년에 500만원은 쓰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이야기잖아, 그쵸? 앞으로 잘하면 되죠. 정보보안은 늘 미래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예산이 요 정도밖에 없지만 좀 더 많이 쓸 거죠? 물어봤어. 6%가 늘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를 할 것이다, 소폭 줄일 것이다, 포함해서 94%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어떻게 줄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면 한 200만원 가나?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통계가 이제 생각이 나죠. 아니 아까 처음에는 중요하다며. 기업체 중 80%가 중요하대. 중요한데 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중요한데 돈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보보호가 중요하긴 한데 돈만큼 중요하진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그래. 정보보호 예산에 500만 원도 안 쓰고 예산을 늘릴 생각도 없어. 정보보호 예산에 왜 돈을 안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답변이 정보보호 제품 솔루션과 서비스의 단가가 높대요. 모의 해킹 한 명 부르는데 돈이 너무 비싸. 비싸다고 말하기에는 작년에 쓴 돈이 제가 이게 솔직히 이 통계가 만약에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래 1억은 조금 비싸긴 하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단가가 높다고 말을 하기에는 통계가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여요. 아직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비보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보안 업계 서비스라든가 모이해킹 하는 분들에게 주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보호 제품들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것들을 보면 싼 편이에요. 정말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우리가 쭉 통계를 보고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정보보안 유망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은 터널이다.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래에 유망한 건 맞아요. 왜냐?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돈을 쓰진 않죠. 내가 쓰진 않지만 누군가는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보보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어디 감히 의대 가려고 정보보안 해야지 하는 부모님 없으시죠? 당연하죠. 돈이 안 되는데 아마 다들 이 정보보안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정보보안이 열악한 것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보보안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진짜 재밌어서, 두 번째는 사명감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제가 현실을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늘릴 겁니까? 줄일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 노멀티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해킹 공부하면은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야, 해킹 공부하면 억대 연봉 찍는다면서 이런 해외 기사들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면서 혹시 그거에 속으시고
그것 때문에 시작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땅치고 후회하실 테니까요. 그런 거는 없다. 그걸 바라시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해외에 나가시면 있습니다. 해외는 억대가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모이해킹, 침투 테스트 정보보안가로 일을 시작하면은 보통 1억에 가까운 연봉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비관적이었다. 그쵸? 너무 제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보죠. 긍정적인 게 있다. 긍정적인 점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정보보안 업계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모이해킹이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쉬워요. 물론 제가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다른 직군은 학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모이해킹 직군은 대학교만 나오면 돼요. 인터넷 학점은행제 이런 거 상관없이 학사만 있으면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랄까? 너무 좋네. 그쵸?